일단 지수함수에서 맨 먼저 봐야 되는 건 미치인데 미치 1보다 크냐 작냐로 증가와 감소를 따지는 건 맞아. 얘가 증가고 얘가 감소야. 그건 맞는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 추가되는 사항 중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게 대칭 이동. 그럼 예를 들어 y는 2의 x승이다. 그럼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지. 근데 얘를 y의 부호를 바꾸는 x축 대칭 이동을 했다 치자. 그러면 당연히 얘는 y는 꼴로 정리를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얘의 그래프는 x축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원래 있던 그래프를 x축에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바뀌지. 그러면 얘는 밑이 2잖아. 2지. 밑은 2인데 감소함수잖아. 그래서 대칭 이동도 파악을 해야 돼. 함부로 그냥 이거는 맞는 말인데 얘까지 고려해야 돼. 그리고 고려할 사항이 하나 더 있었지. 뭐였어? 지수의 x의 부호. 이거 따졌어야 됐지. 그래서 얘네들을 신경을 써줘야 돼. 정확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거기서 앞에 마이너스 있지. 그러니까 밑이 2라고 보이지만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아니야. 감소함수야. 그러니까 그거 2분의 1인가 밑이? 4분의 1이지. 4분의 1이어서 감소함수처럼 보이지만 앞에 마이너스 붙잖아. 그지? 그러니까 걔 증가함수야. 자, 숙제 부분 질문해 봅시다. 어디까지였냐? 43페이지까지 38부터 43까지 질문할 거 해봅시다. 막 엄청 많지는 않을 거야 아마. 질문 도인 했냐? 질문 190? 190번 봅시다.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었고 정의역은 이렇게 잡혀 있고, 자, 이때 이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96이고 최대값은 모른다. 이때 a와 b를 구하시오. a는 1보다 크다. 자, 그러면 일단 요 식을 보고 당연히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뭐야? 치환이지. 그지? 그래서 2의 x승을 t로 치환하자. 자, 그러면 치환을 했다라는 거는 자동으로 뭐도 따라가야 돼? 치환한 문자의 범위도 잡아줘야 되지. 그지? 그래서 뭐 요거는 지금 a를 모르니까 일단 요 자체로만 보자. 요거 0보다 큰 수지. 그러니까 t는 0보다 크다라는 거 자동으로 잡혀야 되고. 자, 그럼 치환을 하면 요 식이 y는 4t 마이너스 2t 제곱이 되겠다. 이쁘게 정리해주면 이 식은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4t이고 t의 범위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바뀌는 거지. 됐나? 자, 그러면 요 함수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이렇게 정해졌대. 그러면 이 식은 2차 함수니까 당연히 위로 블록인 2차 함수니까 꼭지점에서 최대겠지? 꼭지점에 t좌표 1이잖아? 범위 안에 들어가지 일단은. 그래서 t가 1일 때 최대값이겠구나. 그래서 1 집어넣으면 2 나오지. 됐니? 그래서 최대값이 2구나. 여기까지 됐고, 다음 이제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최소값이 마이너스 96이래. 근데 지금 보면 원래 요 x의 범위를 가지고 t의 범위 잡아줘야 되잖아. 맞니? 근데 지금 x의 범위가 a라고 모르니까 지금 내가 굳이 안 잡은 건데, 굳이 잡는다라고 하면 내려갈 수는 있겠지.
근데 A라서 불편하니까 거꾸로 돌아가자. 최소값이 마이너스 96이라는 건 누구의 최소값이야? 당연히 얘의 최소값이지. 우리 방금 구한 거 최대값인 2도 얘의 최대값이니까. 그럼 결론은 얘의 최소값으로 마이너스 96이 나왔다는 소리잖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저식 얘가 언제 마이너스 96이 나오는지를 보자는 거지.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얘들아? 다시 얘가 위로 블록이니까 꼭지점의 t의 좌표가 1인 위로 블록이니까 0 이상인 범위에서 그려진댔으니까 그래프가 여기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최대값은 당연히 1일 때 뜨겠지 해서 최대값은 그냥 구했고,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쪽 범위를 모른단 말이야. 왜? 얘가 A라서. 그래서 여기에서 범위를 잡아서 최소값을 구하는 쪽으로 한 게 아니라 거꾸로 최소값이 몇인지를 아니까 t가 몇일 때 최소값이 뜨는지를 보자는 거지. 그래서 얘를 풀어보자. 그러면 t는 8 또는 마이너스 6일 때 마이너스 96이라는 값을 갖는다라는 걸 확인했지. 근데 지금 상황상 t가 8 또는 마이너스 6 중에서 마이너스 6일 순 없잖아. 지금 0보다 큰 범위에만 그릴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t는 누구다? 8이겠다. 즉 이 그래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8까지 그려진다는 소리지. 0부터 8까지 그려지니까 t가 1일 때 최대값 2를 갖고 t가 8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96이 나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내 말 이해됨? 못 푼 사람들? 그래서 결론 t가 8일 때 써줄게. t가 8일 때 문제에서 원하는 최소값 마이너스 96이 나온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지. t가 8일 때 x는 몇일까지? 거꾸로. 원래는 x의 범위로 t의 범위를 잡았잖아. 원래는. 근데 지금 x의 범위를 모르니까 거꾸로 t가 8이면 x는 몇일까지? 근데 뭐야? 2의 x제곱이 t라며. 그러면 t가 8이라는 건 x가 몇이라는 소리? 3이라는 소리. 됐니? 그러니까 범위가 어떻게 잡혀? 얘가 3 이하였던 거지. 그래서 이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보면 x가 3 이하니까 t를 2의 x제곱을 치환했을 때 x는 3 이하, 그럼 t는 8 이하. 요렇게 잡혀서 요렇게 간 거지. 근데 그거를 거꾸로 읊어 나간 거고 최소값을 알고 있으니까. 내 말 이해됐을까? 무슨 사람들? 그래서 결론 A는 몇이냐? A가 어디니? A가 3이지. A가 요 범위구나. A가 3이고 B가 2니까 정답은 9 더하기 4에서 13이 되겠다. 됐고 또 질문? 어려운 거 예제 가는 거 풀어서 뭐 크게 질문은 없을 텐데. 없어 질문? 더? 없으면 진도 나간다? 자, 없으면 진도 나갑시다. 자, 이제 지수 함수를 기반으로 해서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을 하면 되거든? 자, 보자. 하는 짓이 거의 비슷할 거야. 44페이지. 일단 195번 보자. 방정식은 그래도 되게 쉬울 거야. 그냥 등호니까 별거 없어. 자, 1번. 4분의 1의 1마 x승이랑 8의 4제곱근 2랑 똑같대. 이거를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일단 이런 식을 봤을 때 일단 너희 머릿속에는 이 양쪽에 밑을 통일시키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야지. 그지? 그럼 눈에 보이니? 얘 둘 밑 2로 통일시킬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2로 통일시키자. 그러면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이렇게 잡힐 거고, 8은 2의 세제곱이고 얘는 2의 4분의 1 제곱이고, 그래서 좌변은 2의 2x 마이너스 2승으로 정리, 우변은 2의 4분의 13승으로 정리. 그러면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같으면 되겠네. 그래서 2x 마이너스 2는 4분의 13이다. 요거 풀면 끝. 간단. 이건 뭐 못 풀 사람 없다, 그지? 뭐 x는 계산하면 뭐 8분의 21이라고 하고 중요한 거 아니고. 다음 옆에 2번. 2번도 이제 제대로 잘 밟아왔다면 별거 아닌 문제지. 자, 좌변은 이렇게 돼 있고 우변은 이렇게 돼 있고. 자, 이 둘 밑 같게 할 수 있지 얘들아, 그지? 역수관계인 거 보이니까 한쪽을 뒤집어 버리면 되겠다. 대신에 지수의 부호를 바꾸면 되겠지. 해서 뭐 3분의 2로 통일시킨다 라고 한다면 좌변은 변화가 없을 거고 우변은 역수로 뒤집었으니까 지수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도 밑이 같으니까 지수가 같다 라고 풀면 끝. x는 1 또는 마이너스 6이다. 어차피 지수니까 뭐 음수건 양수건 아무거나 와도 되니까 다 되겠지. 그래서 이건 뭐 기본 문제니까 딱히 볼 거 없고. 자, 이제부터 슬슬 복잡해지는데 우리 함수에서 했던 거 똑같이 갈 거야. 어차피 함수 배우고 방정식, 부등식을 배운다는 건 함수적인 내용들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거든. 그럼 옆에 있는 유형 11번을 보자. 지금 거기 있는 문제들 유형 11번에 있는 198, 199, 200 이런 문제 딱 보면 딱 봐도 보이지 얘들아. 할게. 치환이다, 맞니? 자, 치환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봅시다. 자, 198번 9의 x승 마이너스 10 곱하기 3의 x 플러스 1승 플러스 81은 0. 에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뭐 저거를 구하시오. 자, 갑시다. 이거 보고 치환 안 떠올리는 게 특이하다 이젠. 그래서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자. 그러면 이제 그냥 너희가 그냥 자연스럽게 가야 되더라. 치환했다, 범위 잡는다. 자, 그래서 치환했어. 그럼 얘는 t제곱 마이너스 30t. 지금 요게 치환해서 요렇게 된 거 지금 부드럽게 안 되는 사람들은 아직 연습 덜 된 거다 얘들아. 지금 빨리 돼야 돼. 안 되는 사람들. 요렇게 치환식이 바뀌었지. 그러면 인수분해 하겠지. 그래서 t의 값이 3 또는 27이다. 근데 방정식이잖아. 결국엔. 방정식. 그러면 방정식에서 내가 알고 싶은 건 t가 아니라 x지. 결론은. 그러니까 다시 돌려줘야지. 그래서 t가 3의 x승이었으니까 3의 x승은 3이고 3의 x승은 27이니까 x값은 1 또는 3이다 라고 가볍게 정리되겠네. 됐니?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선 아니지만 만약에 이 치환한 식을 풀었더니 답이 만약에 t가 마이너스 2랑 3 나왔어. 예를 들어. 그럼 뭐야? 얘는 신경 꺼도 되는 거지. 왜? 얘 때문에. 오케이? 사실 이거 신경 안 써도 답은 맞춰. 왜냐면 이거 신경 못 썼다 쳐. 답이 마이너스가 나왔어. 근데 신경 못 썼어. 그냥 했어. 그래서 치환 풀었어. 그럼 3의 x승이 마이너스 2다. 3의 x승이 3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 이딴 게 어딨어? 없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답이 안 나와.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따 뒤에서도 하겠지만 지수방정식에서 지수꼴이 들어있는 지수방정식에서 치환을 통해 무언가를 풀었을 때 나온 답은 무조건 무슨 수야? 양수야. 무조건 양수야.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 이따 문제 풀 때 보일 거다. 자, 그래서 198번은 요런 느낌이고, 자, 지금 너희가 하나를 풀어볼 건데 똑같아. 200번 하나 해보자.
200번을 시키는 이유가 있거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지수 방정식에서 어떻게 써먹는지 200번 하나 해봅시다. 오늘 좀 부지런히 하자 얘들아. 오늘 로그 함수 시작까지는 해야 되거든? 일단 치환을 했을 거고 치환을 해보면 알겠지만 근을 못 구하지? 이거 뭔 소리 구하냐? A를 모르는데. 근을 구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어떻게 이용을 할까만 고민하면 되지. 그러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X값의 합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T의 합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아니라. 되게 잘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야. 치환하는 지수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을 줬을 때 뭘 쓸 수 있을지를. 자, 7번 봅시다. 일단 치환하는 건 누구나 했을 거고. 그럼 문제에서 지금 추가로 준 게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래. 그럼 두 근이라는 건 결국에는 얘가 원형이잖아. 얘의 이식을 만족하는 x값 두 개가 있는데 그 둘을 합치면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지. 그럼 우리 원래 평소대로 하던 대로 하자 얘들아. 모르는 두 근이니까 알파랑 베타로 갈게.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더한 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거고 이 알파랑 베타는 누구야? x지. 오케이? 됐어 얘들아? 근데 우리는 이렇게 풀 생각이 없잖아. 이렇게 바꿔서 풀 거잖아.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 알파랑 베타를 이용하자면? 내가 치환식을 안 써서 그런가?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 이거 아닌가? x를 알파 베타라고 뒀잖아. 근데 t는 2의 x제곱이잖아. 그럼 이거를 만족시키는 x가 알파 베타니까 t는 어떻게 생겼어? 2의 알파승, 2의 베타승 이렇게 생겨 먹었겠지. 이해됐을까? 그래서 우리가 치환한 t로 치환한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요렇게 생겨 먹었어. 오케이? 됐지? 됐지 얘들아? 자, 그러면 이게 이 두 근의 합을 줘놓고 지수 방정식으로 푸는 문제가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얘들아 알파랑 베타를 더한 게 마이너스 1인 걸 알고 있어. 그러면 요 두 근,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얘네 둘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는 얘네 둘을 지수를 더한 값을 알고 있어. 그럼 얘네 둘을 뭐 해야겠니? 곱해야지. 그래서 치환하기 전 정리하자. 치환하기 전에 두 근의 합은 치환한 후에서는 두 근의 곱을 이용하게 돼. 왜? 지수의 성질에 의해서. 오케이? 그래서 두 근의 치환하기 전에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므로 치환한 후에는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여기서 두 근의 곱이 몇이니? 마이너스 a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요거 계산을 하면 2의 알파 플러스 베타승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1이네.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오케이? 이해됐을까? 그러면 정답은 5번. 이해됐어 얘들아? 요거 꽤 잘 나오는 표현이야. 치환하기 전 지수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다면 치환한 후에 두 근은 알파 베타를 이용하자면 이렇게 생겨 먹었다. 이해됐지? 정리됐지 얘들아? 자 다음
201번 보자. 자, 201번도 누군가는 기억을 하고 있을 거고 누군가는 까먹었을 텐데. 자, 아까 문제에서 지수 방정식의 근은 애지간하면 양수다라고 했었지. 맞니? 얘들아? 그거에 기반한 문제야. 문제 볼게. 201번. 2의 2x승 마이너스 a 곱하기 2의 x승 플러스 4는 0 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자, 그러면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나발이고 간에 일단 이 식을 보면 당연히 치환을 하겠지. 그래서 2의 x승을 치환하자. 그래서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4는 0 이렇게 바뀔 거야. 똑같은 거야. 결이 똑같아 얘들아. 만약에 얘가 그냥 x의 범위가 뭐 8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가지고 t의 범위를 잡았지. 맞니? 그러면 그거랑 비슷한 결로 지금 문제에서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래. 그지?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래. 그러면 이 치환한 식에서의 두근인 t는 그냥 실근이면 될까? 라는 거야. 얘는 지금 x의 조건이지 얘들아. 맞아?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t의 조건이야. 오케이? x의 범위를 t의 범위로 잡았듯이 x의 조건은 t의 조건으로 바꿔줘야지. 이해됐어? 근데 아까 말했잖아? t는 무조건 0보다 크다며. 그러면 t의 조건은 x가 생각해봐 얘들아. x가 서로 다른 어떤 실수야. 그래서 지수에 왔어. 그러면 t는 어떤 수야? 서로 다른 수는 맞지? 근데 무슨 수? 양수. 그래서 여기에 얘가 x의 조건이었다면 t의 조건은 어떻게 바뀌어? 서로 다른 두 양근으로 바뀌는 거야. 이해됐니 얘들아? x는 양수건 음수건 아무거나 와도 돼. 루트건 뭐건 다 와도 되는데 그래서 x가 여기 지수로 왔을 때 t의 값은 무조건 양수잖아. 그러니까 t를 서로 다른 두 실수라고 하면 안 되지. 왜? 실수 안에는 음수도 있잖아.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 t는. 이래서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x가 8보다 작다. 그러면 t는 3보다 작네. 이렇게 바꾸듯이 x의 범위를 t의 범위로 바꾸듯이 x의 조건은 t의 조건으로 바꿔야지. 그때 쓰이는 게 요거고. 오케이? 됐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질 조건을 너희가 고1 때 배웠지.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지. 기억나는 사람? 첫 번째, 실근이 있어야지. 두 번째, 두 근의 합이 양수. 세 번째, 두 근의 곱도 양수. 요 세 개를 모두 만족시키면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물론 지수에서는 어차피 양수밖에 없잖아. 그거밖에 없으니까 요거밖에 없겠지만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음근 조건이면 뭐만 바뀌면 되더라? 셋 중에. 서로 다른 두 음근이다라고 하면 셋 중에 뭐만 바뀌면 되겠어? 합이 음수만 바뀌면 되겠지. 생각해봐. 둘 다 음수야. 그럼 음수니까 일단 실수지. 근데 둘 다 음수야. 그럼 합은 음수겠지. 하지만 곱은 여전히 양수지. 배웠어? 이미. 근데 많이 까먹었을 거니까 그래서 푼 거야. 자, 그래서 우리 결론은 이 문제는 어떻게 바뀐 거야? 요 과정을 거쳐서 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가 된 거지. 그럼 이제 할 일은 요거 하면 되겠네. 그럼 해보면 자, 첫 번째 판별식 이렇게 돼서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가 될 거고 다음 두근의 곱은 A지 A는 0보다 크다 끝났고 두근의 곱은 4지 4는 애초에 0보다 크니까 통과. 그러면 얘와 얘를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A의 범위면 되겠다. 그럼 마 4보다 작다 4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래서 겹치는 범위는
4보다 크다가 되겠네. 정답 1번. 됐을까? 자, 그러면 한 문제 너희가 더 해볼 거야. 요거는 이제 복습 차원에서 202번. 202번 어떻게 푸는지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그 앞에 194번을 참고하면 좋겠네. 이 책의 문제 간격이 엄청 넓은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좁은 편은 아니거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을 거야. 식 쓸 때 좀 이쁘게 쓰라고. 그런 이유가 이제 슬슬 식이 길어진다 얘들아. 202번에서 자기 혼자 해볼 수 있는 사람은 계속 해. 자, 이렇게 했는데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일단 얘도 맨날 하던 대로 얘를 치환하겠지. 얘만 치환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지? 얘까지 치환하는 게 맞지? 자,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있었지. 치환한 문자의 범위. 근데 하필이면 얘만 단독으로 치환했다면 0보다 크다로 끝났을 텐데 얘까지 있잖아. 그러면 이걸 보고 산술기하가 떠올라야 돼, 얘들아. 그래서 얘네 둘이 역수관계니까 산술기하에 의해서 3의 x승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승은 2 루트 얘네 둘이 곱하면 1이니까 요거 이상이다 라는 거니까 얘가 2 이상이지. 근데 얘가 t잖아. 아, 그래서 결론 t는 1보다 크다지. 아, 1이 아니라 2지. 2보다 크다가 잡혀야지. 그러면 이제 식을 완성시키자. 자, 얘가 t야. 그럼 얘는 뭐야? 이 정도는 이제 자연스럽게 t제곱 마이너스 2. 그래서 치환하면 3에 t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t 마이너스 4는 0. 정리해보자면 3t제곱 마이너스 7t 마이너스 10은 0이라는 2차 방정식. 그리고 t의 범위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래서 지금 해본 사람들 이렇게 나와야 돼. 치환의 마지막이. 이렇게 정리돼야 돼. 자, 그럼 이제 풀자. 이렇게 되네. 그럼 t의 값은 3분의 10 또는 마이너스 1이지? 범위에 의해 얘가 맞다. t의 값은 3분의 10. 근데 방정식이잖아? 난 x가 아니라, 아니 t가 아니라 x가 알고 싶어? 그러면 치환 풀어주자. 그럼 t의 값은 재웠으니까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3분의 10이다. 이렇게 된 거고 난 x값 구해야 돼. 그럼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간 거지. 첫 번째는 얘를 치환하는 형태였다면 두 번째는 이제 얘를 또 풀어야 되잖아? 이제는 얘만 치환하면 될 일이지. 당연히 할 짓은 하고. 그럼 치환하면 t 플러스 t분의 1. t는 0보다 크니까 그냥 곱해도 상관없지. t씩 곱해주고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다. 계산하면 되지. t의 값은 3분의 1 또는 3이 나오겠다. 범위에 다 맞네. 아, t 된다. 맞지?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이제 최종 마지막으로 치환만 풀어주면 되겠다. 그럼 3의 x제곱이 3분의 1이다. 3의 x제곱이 3이다. x는 마이너스 1, x는 1.
근의 합을 구하시오. 정답 0. 이해됐을까? 그거는 같다. 당연히 크거나 같다지. 됐어 그럼?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내가 좀 많이 쓴 편이긴 하지만, 설명하려고 많이 쓴 편이긴 하지만 계산 과정이 꽤나 길잖아. 그러니까 쓸 때 이제는 조금 체계적으로 써버릇 해야 돼. 이제 가면 갈수록 씩 길어질 거야. 중구난방으로 풀지 말라고. 여기까지 됐을까 얘들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 203번을 볼 건데, 203번은 너희 먼저 풀어보게 할게. 설명은 할 거야. 근데 한번 해봐 얘들아. 그냥 너희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한번 해봐. 둘이 같아야 돼. 좌우변이 똑같아야 돼. 그럼 미치 같으면 지수가 같으면 되겠지. 지수가 같으면 미치 같으면 되겠지. 단순해.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될까?를 고민하는 거지. 유준아, 정신 차려. 203번 너희가 먼저 풀어보자. 이걸 너희가 고민해서 맞출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거듭제곱 형태의 수의 성질을 알면 203번이 조금 더 깊게 보일 수 있거든? 자, 요 정도 고민했으면 됐고, 1번에서 답 2개 나온 사람. 오케이. 자, 보자. 왜 시켰는지를 보면 돼. 1번에서 좌변은 이렇게 생겼고, 우변은 이렇게 생겼어. 둘이 똑같대. 그러면 일단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양쪽이 똑같이 생겨 먹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밑이 이미 똑같잖아. 그러면 지수만 똑같으면 되겠네. 그럼 요거 풀어주면 3이지. 그럼 답이 3라고 하면 조금 아쉬운 거지, 이제는. 왜냐하면 거듭제곱 형태의 수의 특징. 어때? 얘들아? 지수가 달라도 밑이 몇이면 두 수는 똑같을 수 있어? 1. 그래서 추가적으로 너희가 밑이 1이면 두 수는 그냥 똑같구나. 그잖아. 즉 x가 1이야. 그럼 좌변은 1의 4제곱이고 우변은 1의 8제곱이잖아. 똑같잖아. 지수가 달라도 밑이 1이니까 똑같잖아. 그래서 답이 3만 있는 게 아니라 1도 있다. 밑이 1이면 똑같으니까. 요게 1번이었고, 다음 2번. 2번은 이제 반대지. 좌변이랑 우변이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럼 얘는 아까랑 반대로 지수가 똑같잖아. 그럼 밑이 똑같으면 둘이 똑같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거 x는 3 이라고 하면 얘도 조금 아쉬운 거지. 그럼 얘는 뭐가 추가로 될까? 밑이 달라도 지수가 0이면 그 수는 무조건 1이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지수가 0일 때를 보자는 거지. 그럼 지수가 0이라는 건 x가 2란 소리지. 그럼 x에다 2 진짜로 넣어볼까? 2 집어넣으면 1의 0제곱, 2의 0제곱. 똑같잖아. 맞네. 그래서 두 문제. 지수가 달라도 밑이 1이면 똑같은 수가 된다. 해서 근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밑이 달라도 지수가 0이면 두 수는 똑같으니까 이럴 때도 있구나. 오케이? 그래서 203번의 답은 각각 2개씩이 나와야 되는 거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자, 그 옆에 연립방정식은 뭐 딱히 어려운 거 아니거든? 그냥 딱 보면 보일 거야.
자, 요거 205번. 내가 할게. 자, 뭐 똑같지 뭐. 자, 요식 바꿔주면 3의 x제곱이랑 3의 y제곱이 두 개잖아, 그지? 연립방정식이니까. 그럼 둘 다 치환할게. 뭐 a, b로 치환할까? 그러면 3a 플러스 3b는 36이다. 즉 a 플러스 b는 12다라는 식이 됐고, 됐지? 3의 x승과 3의 y승을 치환한 거야. 다음 아래식 3의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9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단 요 마이너스 1이 거슬리니까 다 쪼개보자 한번. 물론 이거는 얘들아 너희 생각으로는 이게 9가 3의 제곱이니까 아 x 플러스 y는 3이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얘랑 안 맞잖아. 그지? 그지? 그래서 얘도 치환한 꼴로 갈 거야. 그래서 요거 쪼개보면 요거 이렇게 볼 수 있지 얘들아. 3의 x제곱 곱하기 3의 y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9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그럼 이제 얘는 a로 치환될 거고 얘는 b로 치환될 거고 얘는 3분의 1이니까 1로 넘길 수 있겠지. 그래서 3의 x제곱과 3의 y제곱을 곱한 게 27이다.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치환하면 a와 b를 곱한 게 27이다. 이렇게 치환이 되겠지. 됐을까? 그러면 얘들아 요 두 개를 보고 때려 맞추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운이 좋아서 때려 맞춘 거지. 이거 때려 맞추는 거 하지 마. 그 눈으로 보서 뭐 9, 3 이러면 됐겠지. 맞겠지만 때려 맞추지 말고 안 보일 수도 있잖아. 정확하게 풀 줄 알아야지. 이거 뭐라고 보면 되더라? 어떤 또 다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A와 B인데 두 근의 합이 12고 두 근의 곱이 27이다 라고 보는 거지. 이거 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A와 B를 두 근으로 하는 또 다른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세워버리는 거지. 다시 말하자면 요거 할 줄 알아야 돼. 때려 맞추는 거 그만해.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 그게 A와 B인 거지. 그럼 요거 풀면 인수분해 간단히 나와서 T는 3 또는 9가 되고 그게 곧 A, B인 거지. 뭐 순서는 상관없고. 됐지? 근데 A와 B가 누구였어? 3의 X승과 3의 Y승이었지? 그러니까 X가 1이고 Y가 2다. 또는 X랑 Y 순서 바꿔도 되고. 그래서 구하라는 건 두 근의 제곱의 합이니까 순서 상관없네. 1 더하기 4 정답 5. 이렇게 끝나겠다. 그래서 연립방정식도 딱히 별건 없어. 대단한 건 없지. 이해됐을까? 자,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지수 방정식이었고 사실 방정식은 그닥 엄청나게 어렵진 않았어. 근데 부등식은 조금 어렵다. 지금 얘들아 지금 한 바로는 방정식까지 했을 때는 굳이 이걸 지수함수 배우고 나서 할 이유가 딱히는 없었어. 그지? 함수적으로 접근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근데 부등식은 함수를 배우는 게 맞아. 왜냐면 간단한 예로 보여줄게. 얘들아 지수 방정식에서는 이거의 답 x는 3이다잖아. 이거의 답도 x는 3이잖아. 그치? 그잖아? 근데 부등식에서는 이거의 답은 뭐야? x는 3보다 크다지. 근데 이거의 답은 뭐야? x는 3보다 작다거든. 이해돼? 부등식을 왜 함수 배우고 해야 되는지 이해돼 얘들아? 얘가 뭐야?
얘는 굳이 따지자면 증가함수지. 밑이 2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얘가 크다는 건 지수도 크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얘의 답은 x는 3보다 크다지. 하지만 얘는 밑이 2분의 1이니까 감소함수지. 그러니까 전체 수가 크다는 건 지수는 작다는 소리거든. 오케이? 이해돼서? 요것만 잘 따지면 돼.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심화하면 뭐겠어, 얘들아? 밑이 몇인지 모르면 어떻게 푸는 거야? 나눠서 풀어야지, 케이스별로. 밑이 1보다 클 때 나눠서 풀고, 밑이 1보다 작을 때 나눠서 풀고, 하나 추가. 밑이 1일 때도 나눠서 풀어야지. 밑이 몇인지 아예 모르는 거니까. 이해됐어, 얘들아? 요게 지수부등식이야. 자, 문제 가봅시다. 207번 볼게. 1번. 좌변은 밑이 2분의 1이고 지수가 3x 플러스 1. 우변은 밑이 루트 2분의 1이야. 그럼 일단 얘들아 요거 이 꼴로 만들 수 있잖아. 얼마든지. 바꿉시다. 바꾸고 가자. 밑이 같아야 되니까 일단은. 자, 그럼 얘는 루트 2분의 1로 볼 수 있으니까 요거 2분의 1에 2분의 1승이지. 근데 거기에 지수가 원래 마이너스 x가 붙어있던 거잖아?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x가 곱해져서 최종적으로 뭐야?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x승이 되겠지. 이게 우변. 됐을까? 그래서 지금 우변이 밑이 2분의 1, 지수가 마이너스 2분의 x. 근데 부등호가 이쪽. 자, 그럼 밑이 같아졌으니까 지수끼리 비교하면 되겠지? 밑이 2분의 1이네? 반대. 끝. 더 없어. 됐을까? 그럼 풀면 되지. 끝. 요게 1번. 다음 2번. 자, 바로 일단 쓸게. 자, 좌변은 밑이 5분의 1이고 우변은 밑이 25. 그러면 얘들아 이거 보고 밑을 통일시키지 못할 생각을 하는 게 이상하지, 그치? 밑을 5분의 1로 통일해도 되고 25로 해도 되고 5로 해도 되고 별의별 거 다 된다, 그치? 근데 우리가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5로 바꾸자. 5로. 자, 그러면 좌변은 5의 x-3승이 될 거고 우변은 5의 2x-4승이 되겠지. 잘 바꿨고 그러면 밑이 5니까 지수는 그대로 따라가겠네. 간단해. 실수만 안 하면 돼. 정답. 여기까지는 뭐 별일 없지,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푼 이유는 그냥 딱 하나. 지수 부등식에서는 밑을 꼭 봐야 된다. 그거 하나. 자, 그럼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조금씩 복잡해지겠지. 자, 210번 보자. 여기부터 이제 너희도 한번 풀어볼게. 자, 일단 210번을 보자. 자, 210번에서 1번. 3분의 1의 2x승 마이너스 3분의 1의 x 플러스 1승이 좌변. 다음 우변은 3분의 1의 x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3. 근데 이쪽이 크대. 이 부등식을 풀어보래.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지. 뭐야? 치환해야지. 치환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은 치환을 진짜 많이 써. 자, 치환합시다. 3분의 1의 x승을 t로 치환했어. 그러면 당연히 잡아줘야지. 그러니까 자동이야, 이제는. 자, 잡고 이제 치환했으니까 치환합시다. 요거 t제곱. 요거 마이너스 3분의 1t. 다음 얘는 9t 마이너스 3.
다시 말하지만 요거 요렇게 치환하는 거 제대로 계산 안 되는 사람들 빨리 채워놔라. 이거 지금 부드럽게 안 되면 안 돼. 자, 그럼 뭐 정리하고 계산하면 되겠지? 정리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3분의 28t 플러스 3 0보다 크다. 3t제곱 28t 9는 0보다 크다. 당연히 인수분해 되게 주겠지. 해서 t의 범위는 3분의 1이랑 9니까 3분의 1보다 작거나 9보다 크다지. 맞니? 됐을까? 잊으면 안 돼. 잊으면 안 돼. 요게 t의 범위지. 됐을까? 자, 근데 부등식도 방정식이랑 마찬가지로 뭐야? 난 최종적으로 뭐가 알고 싶은 거야? t의 범위야? x의 범위잖아. 치환 풀어야지. 자, 치환 풀어주자. t가 3분의 1의 x제곱이었으니까 3분의 1의 x제곱은 0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다. 또는 3분의 1의 x제곱은 9보다 크다. 이렇게 치환 풀었지. 그럼 이제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아까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대로 하면 되지. 왜? 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통일시킬 수 있으니까. 이건 치환할 이유가 없지. 그러면 이쪽은 뭐 당연한 얘기니까 됐고, 이거 그냥 관념적으로 있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당연히 0보다 크잖아. 이쪽만 보면 되지. 이거 1이잖아. 밑이 1보다 작잖아. 이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들아,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에서 너희가 치환하고 범위 잡고 이런 거에 몰두가 돼 있단 말이야. 누굴 치환할까? 치환하면 그 계산이 어떻게 될까? 식이 어떻게 변할까? 요거에 몰입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푸니까 조심해. 이렇게 풀었어. 그래서 여기가 돼서 다 됐다 하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쓴다니까? 안 그럴 것 같지? 매년 나와. 여기에 몰입을 해서 여기만 힘줘서 막 눈에 힘 빡 주고 풀다가 다 왔잖아. 야, 이거 못 풀 자신 있는 사람 없잖아. 다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하잖아.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간다니까? 조심해야 돼. 진짜로. 반대지. 왜? 빛이 3분의 1이니까.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3분의 1의 x제곱. 얘는 3분의 1의 몇 제곱? 마이너스 2제곱. 그러니까 여기도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지. 그래서 1번 정답 x는 1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정답. 조심해야 돼 진짜로 얘들아. 마음 놓고 저기에서 집중하고 쭉 풀다가 다 왔다. 안 돼. 큰일 난다. 괜히 말하는 거 아니야. 자, 다음 밑에 2번. 이건 뭐 별거 없어 보이네. 자, 5에 x 플러스 2승 플러스 5에 1마 x승 30. 시원하겠지? 좀 빠르게 가볼게. 얘를 치환하면 25t 플러스 t분의 5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는 맞지만 사실은 이런 게 있는 거지. 얘가 0보다 크니까 양변에 t를 곱해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지. 오케이?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지. 자연스럽게 가겠지만. 그래서 t를 곱해주면 25t제곱 마이너스 30t 플러스 5는 0보다 작거나 같다. 5로 나눠주면 이렇게 될 거고 풀면 되지. 그래서 t의 범위가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요거까지 신경 써주면 맞네. 오케이?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돼 얘들아 요런 거. 왜냐면 여기는 내용을 몰라서 틀린 사람 거의 없어 얘들아. 문제가 진짜 더럽게 어렵게 내지 않는 한 실수야 다.
빼먹고 깜빡하고 범위 안 잡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 치어만 풀어주면 끝나겠지? 그래서 치어만 풀어주면 t가 5의 x승이었으니까 5의 x승은 5분의 1, 5의 마이너스 1승보다 크거나 같고 1, 5의 0승보다 작거나 같다. 밑이 5니까 지수의 대소 그대로 가겠지. 얘가 정답. 이해됐을까? 이거? 자, 그러면 한 문제만 풀고 쉽시다. 212번. 자, 안 되는 사람 잠깐 봐봐. 쉬운 비율을 들어보자면 이런 거지. 너희가 만약에 2차 부등식을 풀고 배우고 있어. 근데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보다 작다라는 2차 부등식이 있었는데 얘의 해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나왔다. 이때 a와 b를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푸니? 얘를 2차 방정식으로 보고 두근이 1과 3이니까 그러면 이거를 인수분해가 요렇게 되겠네. 그래서 전개하면 얘니까 a는 4고 b는 3이네 라고 할 거 아니야? 또는 조금 머리를 쓴다면 두근이 1, 3이니까 두근의 합은 4니까 a는 4겠네. 두근의 곱은 3이니까 b는 3이겠네.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잖아. 그러니까 요식 부등식의 개수를 몰라도 근을 알면 근을 통해 개수를 구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똑같아. 근데 그 안에 치환이 살짝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면 12번에서 자, 이렇게 있었어. 얘의 해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래. 근데 얘는 지금 인수분해 꼴은 아니니까 일단 치환을 하겠지. 그럼 치환을 했어. 그럼 얘는 t제곱에 마이너스 28t 플러스 b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됐겠지. 그러면 아까 내가 비유했던 거를 이해했다면 얘들아 나는 뭐만 있으면 돼? 요 x의 범위, x의 값, 답 얘를 통해 t의 답을 만들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누구를 누구로 치환했어? a의 x제곱을 t로 치환했지? 그러면 요 답을 t에 대한 답으로 바꾸자. 그럼 뭐 하면 돼? 밑을 a로 바꿔주면 되잖아.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을. 그럼 이 꼴이 나오니까. 그러면 얘를 지수로 하고 밑을 a로 다 바꿔버리면 a의 x제곱, a의 0제곱, a의 3제곱 이렇게 되지. 물론 요것도 그 안에는 뭐야? a가 1보다 크댔으니까 이렇게 간 거지. 만약에 1보다 작다라고 하면 바뀌어야지. 됐잖아. 근데 얘가 t잖아. 얘는 1이지. 얘는 a 세제곱이지. 됐다. 이게 내가 원하던 뭐야? t의 범위. 즉, 요 2차 부등식의 답이 얘인 거지. 얘의 답이 얘였다면 얘의 답은 얘인 거지. 이해됐니? 그럼 아까 내가 비유했던 거랑 똑같은 거지.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니야? 맞잖아. 물론 근각계수 관계로 푸는 게 더 깔끔하겠고 이렇게 풀어서 전개해서 계수 맞춰도 되고 아니면 얘 두 근이 뭐라는 거야? 1이랑 a 세제곱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이쪽이지. 두 근의 합은 28이다. 두 근의 곱은 b다. 그럼 여기서 a 세제곱이 27이니까 a는 3이네. a가 3이니까 b는 27이네.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깔끔하고. 됐을까 이거? 자,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를 풀어봅시다. 제발 건들지 좀 말라고.